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육아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여 육아 상담, 부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습니다. 부모들은 책을 읽고 방송을 수없이 봐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부모는 대처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대처 방법을 알아도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울산 심리상담교육연구소 김은종 소장이 쓴 부모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에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뻔한 말이라고요? 부모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아이의 행동이 더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면 발달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가 상황에 따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왜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답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답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은 부모가 잘 찾아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기본은 부모와 아이가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존감만 높여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모나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아기를 낳아서 처음 안아본 엄마는 누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 설렘, 뭉클함, 감동과 벅차오르는 감정을요. 엄마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보살핍니다. 매일 밤 한두 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이며 밤잠을 설쳐도 아기를 안고 얼굴을 보면서 우유를 먹일 때는 어깨가 부서질 것처럼 아파도 밥을 대충 후다닥 먹을 수밖에 없어도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고단함 정도야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냥 행복하게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그런 엄마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찾는 엄마들의 열의 아홉은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엄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양육 자체가 버겁기만 합니다.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엄마 자신도 돌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 상담사로부터 효과 있는 양육 방법을 배워도 기운이 없으면 실행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엄마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시간적 여유나 상황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엄마 스스로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엄마인 내가 힘들더라도 아이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힘든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심신이 지쳤을 때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주위 환경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푸념이라도 늘어놓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는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인가 봐요. 뺀질거려서 꼴 보기 싫어요. 엄마는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고민을 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매사에 자립심과 독립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예전처럼 대하면서 편하게 지낼까? 아니면 그냥 한번 뻗대어 볼까를 늘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때인 거죠. 이것은 마치 3살이 되면서 숟가락질을 못해도 해보려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과 같아요. 3살 때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자기가 숟가락질을 하겠다고 떼를 쓰고 우는 아이가 밉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밥을 흘리는 것도 인정해주고 우는 것도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는 참 힘듭니다. 속된 말로 치사하고 안이 꼽고 더러워도 참아야 합니다. 엄마도 사춘기인 양 욱하기 쉽습니다. 엄마만 그럴까요? 사춘기 아이도 힘듭니다. 아이의 잘못도 엄마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고민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가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거나 기분 좋지 않은 답을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자아실현을 하려는 사춘기니까요. 자립심과 독립심을 강하게 키우는 발달 과정이니까요.
사춘기는 엄마보다 아이가 더 혼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더 성장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김은정 소장도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말대꾸하고 딴소리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의견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지금은 내가 사춘기가 시작된 거야. 사춘기는 우리 아들이 한 번 더 큰 성장을 하는 중요한 때야.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그 시기가 온 것이 반갑고 기뻐. 단지 내가 이 시기에 하던 말투가 입에 배어서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 아이가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내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온 거야. 이번에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엄마도 도울게. 매사에 아이가 너무 답답해요. 아이가 무슨 일이든 느릿느릿하면 부모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부모의 기질이 급하다면 매사에 느려 터진 아이를 볼 때마다 숨이 넘어가죠. 오래전에 아빠 어디가?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배우 성동일과 아들 성준이가 출연했었죠. 아빠가 질문하면 성준이는 대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빠가 어서 대답하라고 다그쳐요. 성준이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답답해서 먼저 결정해버리고 성준이의 대답은 듣지도 않았죠. 아빠는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동일은 회를 거듭할수록 성준이의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동일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나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성준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빠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하라고 해야만 겨우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재미있는 일은 빨리 하고 재미없는 일은 느리게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은 빠르게 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엄마가 하라고 해야 겨우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천천히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엄마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고 선택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처음에 도와준다고 하세요. 아이에게 주도권과 선택권을 주고 기다려주면 엄마도 편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주도해 나가니까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츰 더 많은 기회를 주면 엄마는 더 편해집니다. 옛말에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엄마가 마당을 쓰려고 명령하면 더 하기가 싫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하면 진짜 안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반문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선택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빨리 하게 하려면 아이가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가령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는 이 옷을 입어라 라고 재촉하기보다는 둘 중에 어떤 것을 입을래? 내가 선택해. 아이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아요. 숙제와 같이 꼭 해야 하는 일에는 할래 안 할래 선택해가 아니라 학원 가기 전에 할래, TV 만화 보기 전에 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때가 되었어. 많이 컸으니까. 칭찬 일기를 써보세요. 심각한 비행 청소년 손자에게 할머니가 칭찬 일기를 써서 손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손자는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고 밤늦게나 새벽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는 잘 가지 않고 낙제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홀로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손자의 장점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할머니는 서툴지만 작은 것부터 칭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집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가 해준 밥을 잘 먹어줘서 기쁘구나. 늘 깨끗하게 씻으니 좋구나. 아프지 않아서 할머니 걱정을 덜어주는구나. 할머니의 칭찬 일기를 잘 읽어주니 힘이 난다.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날 텐데 할머니 마음 아플까봐 말을 안 하는 것을 할머니가 알고 있어. 고맙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손자가 수많은 장점이 있는 멋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 공감이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는 내가 뭐래도 못마땅하게 여겨요. 아빠는 내가 뭐래도 마음에 안 드는지 더 잘하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칭찬할 게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칭찬할 것을 찾아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김은정 소장은 이수하고 공경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아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관한 책을 읽으면 죄책감이나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 책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잘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책에 나온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합니다. 엄마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아닌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각은 엄마의 생각보다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를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도 현명한 것과 덜 현명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을 알아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성향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엄마의 성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기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엄마의 개성과 기질도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엄마로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마이기 이전에 한 인간입니다. 엄마에게도 성격이 있고 아이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의 성향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에는 포기도 있지만 수용이 더 큽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장점입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장점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